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죠.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공약 이행률은 뭐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무능한 총리였다면 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겠습니까?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의 본경선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상호 비방 대신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법사위원장을 야당 측에 내년에 넘기는 것을 합의했는데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죠.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꿔라 말아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견은 낼 수 있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국회를 대하는 태도로서 온당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예, 어제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국회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다. 일단 원팀 약속은 어제 오전에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다시 난타전에 돌입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초반에 너무 일찍 그 승부처에 걸렸어요. 호남의 민심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재명 지사가 계속 그 선두권을 유지해 왔는데 예. 최근에 그 영남 안동을 방문해가지고 영남 역차별 그리고 백제 발언이 나오면서 호남 민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먼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되면서 친문의 위기감을 느낀 친문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민주당의 중요한 그 정치적 기반인 호남과 친문이라는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누구가 먼저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지도부가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자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지도부가 들어와서 그래도 조국에 대한 사과를 하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일부 대선 주자들이 보기에는 비문이라서 혹시 이재명 지사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말려도 쉽게 이 싸움을 제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양기대 의원님, 지금 현재 이낙연 캠프에 몸을 담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 신사 협약도 하고 원팀 협약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지사 맞받아치면 지금 지지율이 팽팽하다고 봤을 때 물론 팽팽한지는 아닌지는 여론조사 결과마다 다릅니다만 이낙연 캠프 측도 절대 물러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원래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예. 그 불은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께서 영남 역차별이라든지 백제 발언 등을 통해서 예. 불을 붙였고 그런 것들이 특히 호남과 관련한 지역주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난번 그 예비 경선 때는 그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예. 다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제 TV 토론은 다 또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형세를 보였는데 예.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당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수준이 아니라면 아마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야당, 국민의힘과도 맞물려 갑니다. 벌써 오늘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아니죠. 윤석열 그 전 총장의 사생활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또 그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맞물려 갑니다. 상승을 탑니다. 예. 그래서 그게
누가 한 사람 자제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좀 금도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자제하라 뭐 이것은 쉽게 들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도만 살짝 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어제 TV 토론회에서는요. 이재명 지사가 말했던 그러니까 백제가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다고 했던 이른바 백제 발언도 어제 TV 토론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그 백제 발언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게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도 꽤 단호하게 맞섰는데요. 저 김경진 의원님.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이 지사께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의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백제가 통일한 적이 없다. 이건 확장성의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본인이 지금 백제가 아닌 지역이고 그래서 확장성이 더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논란이 우리 사회 전체로 크게 붙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원칙대로 원칙을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은 국민들께 조금 송구하고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송구나 유감 표명은 어제 TV 토론에서 없었거든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을 지역주의 명령으로 끌어낸 데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달라진 상황이 뭐냐면은 백제 발언을 처음 만났을 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낙연 후보가 그 경기도로 이재명 지사를 찾아갔을 때는 지역주의 극복하고 좋은 취지로 얘기했는데 예. 최근에 그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백제라는 얘기를 처음 꺼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치권에서 백제는 뭐 예전에 물론 백제가 그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했지만 호남 그리고 충청을 합쳐도 굉장히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영남에 비해서 열세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적인 심지어는 조금은 그 비하하는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이낙연 후보가 다시 제기하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그 강하게 반발하는 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치권에서 호남이 몫이 작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른바 호남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에서 영남 정치인들이 갖는 또 정서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김부겸, 설훈 이런 분들이 비슷하게 느낄 건데 뭐냐면 호남당 안에서 영남 출신으로서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본인들은 그게 상대적인 또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본인이 호남 출신이 아니라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인 주류인 이낙연 후보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아마 억울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거는 이재명 지사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돼서 공격하고 대응하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명하고 만약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마무리할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지역주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일단 이 백제 발언 논란 매듭은 쉽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17년 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낸 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였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찬성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동아일보가 명시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께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부정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좀 모호한 것 같은데. 모호하다. 양 의원님,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놓고 17년 전에 노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게 이재명 지사 측이 꾸준히 해왔던 의혹인데 왜 분명히 본인은 이낙연 대표는 탄핵에 반대했다고 얘기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왜 모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이 지지율도 주춤하면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턱 밑까지 추격을 해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예. 이 전 대표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단호하게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표결이라는 게 예. 비밀 표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낙연 전 대표가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영남 역차별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불리한 상황을 덮고 또 여러 가지 뭐 형수 쌍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처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발언으로 촉발이 됐는데 그러면 왜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어제 그런 공격 아닌 공격을 했느냐? 정세균 전 총리의 지금 스탠스는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이번에 백제 발언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고 그렇죠. 그래서 사안사안별로 하는데 또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현재 그 처지가 좀 지지율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은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근데 이제 이 지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정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TV 토론에서도 아무리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 탄핵에 반대표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 논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근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게 얼마만큼 당내 또 경선 참여인단에게 먹힐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이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했다고 하는 그 한 표가 과연 이낙연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이게 쟁점인데 본인은 그 한 표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듯한 지금 당시 언론 기사도 있고 예. 사실은 그 반대표가 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낙연 후보의 말씀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게 공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저걸 반복적으로 저 문제 지속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낙연 후보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일까? 저는 그리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백제 발언 논란 그리고 이 탄핵 관련 얘기들이 어제 TV 토론에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이 끝난 뒤에도 네거티브는 이어졌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저한테 하셨던데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고요. 제가 무능한 총리였다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겠습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대꾸를 안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다른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비교적 점잖게 대응하다가도 실제로 무능한 총리, 뭐 무능한 지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꽤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무능. 아마 이낙연 후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능이라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 기자 시절부터 후배들 무능하다고 굉장히 혼 많이 낸 그 선배로 유명하거든요. 물론 본인은 상당히 그 기자로서 유능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둘째, 의원 시절에도 대변인을 많이 했는데 대변인이 너무 기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후배들의 출입 기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이낙연 대변인이 논평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기사에 인용할 정도로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문장을 짜왔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전남지사 시절에도 뭐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경기도 서울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딸려서 큰 사업을 못 벌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그 전남지사로서 무능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 다음에 총리 시절 대한민국 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독과 방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방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받죠.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예. 잘 관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총리로서도 뭐 그렇게 무능하다 소리 듣는 거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때 청와대의 관계가 중요한데 당시에 그 이낙연 총리는
거의 매주 그 청와대 근처에서 아니든 바뀌든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그런 어떤 모든 경력을 인정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고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걸 무능하다고 하면은 아마 이낙연 그 후보로서는 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다 이런 건 몰라도 무능만큼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본경선이 본격 시작됐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TV 토론을 전후해서 그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결과가 다름 아닌 호남 지지율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희가 추세를 보면 더 정확했습니다만 일단 크게 봤을 때 호남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가 조금 변동이 있다. 이게 바로 백제 발언 후폭풍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치가 정확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광주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낙연과 이재명이 정확하게 반으로 쫙 쪼개져 있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는 이낙연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난 자신 있게 이낙연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1년 전에는 내가 이재명 지지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그냥 지지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전언이 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경진 의원님의 취재 전언입니다. 네, 듣는 얘기고. 예. 근데 이제 저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그 예비 경선을 할 때 예. 이재명 지사가 예비 경선 초창기만 해도 거의 뭐 압도적이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본선거에 대비를 해서 중도층 확장 공략 전략을 쓰면서 예. 그때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마 광주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백제 관련이라는 어떤 지역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이 발언을 하면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이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